대한 내일장의 최예린입니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증시는 반등할 것이다 라는 공식이 여지없이 들어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임이 오를 거야 라는 당선 유력시라는 소식에 꽤 많은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이미 올랐기 때문에 소폭 빠지고 있다가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온 이후 소폭이지만 상승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제 오늘 도합 상승폭을 합해보면 한 25포인트가량 되는데요. 코스피는 1910에서 오바마가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1930선 부근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별로는 LG 디스플레이 신고가 경신이 돋보였던 날인데 7일 연속 오른 코스닥, 연저점을 또 한 번 경신한 원달러 환율의 종가까지 모두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1월 7일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출발한 뒤 장 초반 하락 반전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이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이 확실화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코스피 지수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1930선까지 회복하며 올라섰는데요. 이후 막판 들어 2시 넘어서면서 개인이 매도로 포지션을 바꾸며 지수의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9% 상승하면서 1937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받쳐준 하루였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1,198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간은 144억 원, 개인은 2시 넘어서면서 이 매도로 포지션을 바꿔 매도 물량을 키웠습니다. 개인은 오늘 1,096억 원의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의 상승 기조에 이어 7거래일째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하락 반전하면서 약세 흐름 보여갔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강보합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18% 상승하면서 518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막판 들어 기관이 오늘 기관의 수급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막판 들어 기관이 24억 원의 매수로 전환을 했고 개인 오늘 363억 원의 순매수하며 코스닥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오늘 2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이 장중 1,900원, 1,090원 선이 붕괴가 되면서 장중 기준으로 연중 최저치까지 밀려났는데요. 이 미국 대선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돼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으며 낙폭을 키워간 하루였습니다. 오늘 환율은 5원 30전 떨어지면서 1,085원 4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입니다. 0.96%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13,000원씩 올라 종가 기준 136만 2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외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이틀째 동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2% 이상의 나란히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92,8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신한지주는 약 보합권, 한국전력 어제 이어 오늘도 하락 흐름입니다. 3% 이상의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사장의 사의 표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전일 대비 850원씩 밀리며 27,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파라다이스와 CJ 홈쇼핑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SM은 1.93%, 2%에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66,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이 오늘 1.64% 하락하면서 주당 1,500원씩 밀렸습니다. 종가 89,800원에 장을 마친 모습이고요. CJ E&M과 시젠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동서와 포스코 ICT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오늘 외국인 매수세에 이틀째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가 2.16% 상승하면서 주당 4,500원씩 올랐고요. 기아차 역시 2.80% 강세 흐름을 보이며
1,600원씩 올라 58,800원에 장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해저터널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전남 목포에서 제주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오늘 울트라건설과 한국선제, 특수건설이 모두 상한가를 나타냈고요. 동아지질이 4%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9,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바마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먼저 병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오바마 케어, 즉 건강보험 개혁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받으면서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며 주당 130원씩 올라 9,8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뷰억스가 오늘 6.98%, 7%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솔본 역시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대체에너지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가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대체에너지주 역시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진성 TC가 오늘 1% 이상의 상승세, 도존비즈온이 2.65% 오르면서 11,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바이로메드와 유니슨 역시 2% 이상의 나라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체에너지 중에서도 셰일가스 수혜주로 꼽히는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3.84% 상승하면서 83,900원에 장을 마쳤고요. BHI 역시 3% 이상의 오름세, 휴스틸과 영풍정밀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는 오바마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수혜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OCI가 오늘 1.26% 오르면서 주당 2,000원씩 오른 모습이었고요. 넥솔론도 5% 이상의 급등 흐름, SFC 역시 6%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3,63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한국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가 분할 이후 꾸준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콜마 오늘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32,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콜마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 오늘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15,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한독약품 살펴보겠습니다. 한독약품이 테바사와의 M&A를 부인하면서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막판에도 역시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하한가로 장을 마치면서 21,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주 아바텍이 상장 후 2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하며 공모가의 2배를 넘어섰는데요. 오늘 막판 들어 상승폭을 더 키워 상한가 나타내면서 13,85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슈넬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슈넬생명과학이 매각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8%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816원에 장 마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미국 대선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방향과 새롭게 고민해야 할 부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동수 센터장님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백악관 주인이 안 바뀌었더군요. 네. 오바마가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가에는 더 긍정적이다 했는데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영향력 짚어주시고 향후 전망까지 부탁드릴게요. 네네. 글쎄 오늘 당초 오전만 해도 서로 박빙의 양상을 네. 보이면서 좀 긴장감이 높아졌던 미국 대선 결과가 오후 들어서 이 캘리포니아와 같은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인 서부 지역에서 오바마의 우세로 나타나면서 최종 결과는 오바마의 그 재선으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정치 구도가 지금 현재의 구도, 즉 예를 들어서 그 백악관은 그 민주당이 계속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 의회는 공화당이 하원을 그리고 상원은 민주당이 차지하는 현재의 정치 구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것 같고요. 비록 2008년 대선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선거인단 확보수에서
당시에 365명을 확보했던 데 반해서 이번에 이제 303명을 그 오바마 대통령이 확보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비해서 지지도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선거 직전의 선거인단 확보수 예측에 비해서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그 큰 폭의 차이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정치 일정이나 또는 경제 일정과 관련돼서 오바마 측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지금까지의 통계를 봤을 때 뭐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식시장이 긍정적이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집권당별로 뭐 대형주가 더 유리할 때와 소형주가 더 유리할 때 이런 통계도 있다면서요. 예. 우선 그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그 대통령을 4년간 이제 맡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그 집권당이 어디였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성과가 상당히 많이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분석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그 집권 시기에 대형주와 소형주의 그 연평균 수익률을 확인해 보니까 그 대형주의 경우에 민주당이 연평균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7% 정도로 대형주도 한 2배 정도 민주당 집권 시기가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았고요. 그 소형주의 경우에는 그 폭이 더 벌어져서 공화당이 한 8% 정도 연평균 수익률을 보인 반면에 민주당은 한 22% 정도 상승을 해서 대형주, 소형주 모두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집권 시기가 훨씬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대형주와 소형주를 비교해 본다면 민주당 시기에는 소형주의 성과가 좀 더 좋았다. 그렇게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부분이군요. 뭐 오늘 유권자들 얘기 중에는 그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조지 W. 부시를 비난하지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는 물론 경제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냉정해 봤을 때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내가 오바마를 찍었다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문제는 오바마하고 그대로 구도를 유지하게 되는 의회가 단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부담일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재정 절벽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리라 전망하시는지요? 우선은 그 재정 지출을 감축하는 안도 양당 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조세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양당의 그 정책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세 정책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그 양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국은 재정 지출 또는 그것을 또 통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절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 본다면 이번 대선에서 양 후보들 모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재정 절벽에 관련된 어떤 그 결과나 또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 그 시장 입장에서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바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선거 결과가 기존의 정치 구도와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난 2011년 그 작년이죠. 작년에 그 똑같은 정치 구도 하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당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S&P로부터 신용등급 강등까지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시장의 우려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에는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각 당의 그 자당 지지자들에 대한 눈치 보기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양당의 경우 그 양보할 수 없는 기싸움이 불가피했던 데 반해서 이번 재정 절벽 문제는 대선과 의회 선거가 끝나고 당분간 뚜렷한 정치 일정이 없다는 점에서 작년과 같은 극단적 대치로 치달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절벽 이슈는 대선 이후에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첨예한 대립 가능성은 일정상 재정 절벽 관련해 낮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뭐 오바마 수혜주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바마 재선이 우리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부분이 될 텐데 오늘 결국에 1,090원 정도에서 지지부진하다가 85원대까지 또 한 번 연저점을 경신한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오바마 재선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향후도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원화 절상이 이루어질까요? 예, 지금 단기적인 그 원화 절상이 오늘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바마가 당선이 되고 나면
결국은 그 통화 정책에서 통화 완화가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동성 문제가 신흥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가 그 외환 시장에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롬니 후보와 오바마의 그 양쪽의 그 대외 정책을 보면 만약에 롬니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환율의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위안화 절상 압력을 더 강하게 내비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롬니 후보가 당선됐을 때 뭐 한국의 원화나 또는 중국의 위안화의 환율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나 오바마가 당선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오바마의 당선 이후에 결국은 정책에 그대로 유지되는 관점에서 경기 부양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환율의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환율 하락 속도는 이전에 비해서 오늘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빨리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롬니 당선에 비해서는 아마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중국 18대 당 대회가 열리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주요 그 향후 5년 동안에 관련된 정책이 거의 윤곽이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특히 뭐 소재, 산업재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미 대선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뭔가 좀 적극적인 부양책 나올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네. 이제 이번에 제5기 5세대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제로 경제 정책이 실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년도 3월에 있는 18기 그 중앙위원회 3차 전체 대회가 끝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이번 5세대 정부가 앞전에 후진타오 주석이 누렸던 고성장에 대한 어떤 후유증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균형이나 또는 분배를 해소하는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보다는 경제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제한된 경기 부양이나 미세 조정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내년 이제 3월에 있을 삼중전 회의를 지나면 구체적인 경제 계획 조치와 함께 시진핑 시대의 본격적인 색깔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은 좀 어렵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산업 생산 등의 중국 지표도 이제 나올 예정인데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이번에도 괜찮은 지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자금들은 이미 중국 경기 회복 쪽에 베팅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조언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미국 대선하고 그리고 그 중국의 권력 교체가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억눌렸던 시장의 불안정성은 좀 완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유럽 쪽은 경제 지표들이 계속 침체 상태에 있지만 미국은 소비자 신뢰나 또는 뭐 고용 지표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중국 경제 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뭐 선행지수라든지 또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통화 증가율이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반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그 오바마의 그 당선 이후에 재정 절벽의 문제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완만한 상승으로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본다면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시장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맥투자증권 이동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쉽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내일 또 생각해보니까 옵션 만기예요. 다들 뭐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이 부분도 분석 들어볼게요. 샘플러스의 남은우 원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 대선 신경 쓰랴, 오늘 프로그램 쪽 물량 신경 쓰랴 개인적으로 바빴습니다. 2,000억 넘게 나오는 것 같더니 1,000억 정도로 확 물량이 프로그램 쪽에 줄고 끝난 것 같네요. 예,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되면서 결국 한 1,0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만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 분명히 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의 선매도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계속적으로 좀 프로그램의 어떤 흐름들은요, 조금은 매도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꼭 투자에 염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또 오바마 재선이 유력시되면서 일단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외국인들 거래소에서는 한 1,2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선물에서는 한 1,600계약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선물의 매도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동반적으로 이어진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236억으로 좀 상당히 좀 많은 물량들을 매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코스닥의 상승폭에 어느 정도 반등폭에 제한을 둔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투신권의 매수와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 상당히 좀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금융투자업자와 투신권의 매수는 단기적인 수급 상황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의 매수는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매수가 아니겠나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별 현황을 보면은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의 순매수, 그리고 선물에서는 계속해서 1,000계약 이상의 서로 이제 대칭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4,200계약이라는 상당히 좀 많은 선물의 매수를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600계약. 지금 보시면은 그 11월 1일 날 5,900계약 정도 매도 나온 부분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온 부분 합하면 한 8,000계약 정도 되거든요. 그에 반해서 선물의 순매수 규모는 한 6,000계약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의 어떤 추가적인 매수는 좀 상당히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베이시스의 어떤 그 흐름상에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인들이 상당히 좀 한꺼번에 많이 나올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현황을 보면은요, 외국인들과 기관들 대부분 같은 방향의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운송 장비에서 기관들은 상당히 금융투자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놓았고요. 반면 외국인들은 운송 장비 업종을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적인 매수세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매수는 좀 강하게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은 소폭 매도로 대응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기타 금융업과 통신업은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같이 매도한 부분이 오늘 하루의 수급상의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특징주 들어보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36,000원대 간 거가 화제가 되긴 했었지만 반대로 사장 사임의 원전 가동 중단 악재까지 한국전력은 고점 대비 10% 넘게 빠졌다면서요.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장의 악재가 같이 동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3%권 하락을 했는데요. 4일 연속 하락입니다. 원전 오류 거기 자체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오늘 김준경 사장의 어떤 퇴임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현 정부와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충돌이 발생했던 그 사장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추후 이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뒤섞이면서 기관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난 흐름이고요. 역시 외국인 또한 동반적으로 매도하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우 인터내셔널인데요. 에너지 관련해서 가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타고 있었다가 최근 다시 한번 11월 들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9% 상승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얀마 가스전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제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가장 좀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중국에 이미 매출처가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라면 현재 가격에서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아이리버도 한번 넣어봤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상한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대밀리면서 마감이 된 장중 등락폭이 좀 컸던 종목인데요. 아이리버 한다면 과거 이제 MP3의 선두주자였고요. 그 이후에 MP3 시장을 이제 애플과 기타 업체들에 내주고 나서 굉장히 좀 힘든 구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떨어진 한 거의 10년을 이제 보냈다시피 했었고요. 이제 결국 이제 음원 이런 MP3 결국 오디오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는 MP3에서 구현할 수 없는 좀 기술의 오디오를 이제 발매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 기업의 원래 걸어가고자 했던 방향과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이 기업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와 그리고 모멘텀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쪽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인 급등이 좀 강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특징 주는 한 이제 세 종목 정도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앞선 수급 분석에서 하루 만에 대량으로 큰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것 같진 않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지요. 특징주까지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의 남은우 원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바마 재선에 안개 거친 코스피는 1930선을 일단 챙겨왔습니다. 내일장에 추가 반등이 나올까요? 내일장 전략 미리 세워볼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요.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 이호선 대리님과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전재욱 과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바마가 또 재선에 성공을 하고 우리 이호선 대리는 머리에 파마를 하셨네요. 예. 뭐 특별한 이유라도.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뭐 주식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예. 잠시 후에 좀 긍정적인 얘기도 기대를 해보면서 두 분이 얘기하시는 내일장 이렇게 하라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자, 주식 내일 사도 돼요? 어떤 종목 살까요? 그리고 종목을 꼭 집으시는 종목을 사지 않더라도 기준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호선 대리님 먼저 보면요. 조정시 사자. 전재호 과장님은 점진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해보자. 자, 이호선 대리님은 개별주 중에서 4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차트도 예쁜 종목. 오늘 우전은 한다는 종목을 준비해 주셨고요. 전재호 과장님께서는 역시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 오늘은 아모텍을 갖고 나와 주셨습니다. 자, 이호선 대리님 파마 구몬과 심기일전 하신 것 같은데 조정시 매수. 네. 어제 오늘 좀 올라서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외부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가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뭐 오바마가 이제 대선이 확실히 되면서 어느 정도 변수는 좀 지나갔는데요. 네. 이게 변수가 끝이 아니라는 거에 조금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그리스 긴축안 의회 통과 여부가 오늘 나오고요. 그리고 8일에 ECB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중국 당대회가 8일부터 14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900선 근처에서는 지난번에도 계속 입장이 같은데 이때 추가적으로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변수는 계속된다. 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정 시에만 사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죠. 사실 앞서서 우리 센터장님께는 제가 워낙 반복된 내용이라 안
줍줍긴 했었는데 오바마 수혜주 요거 좀 다시. 네, 오바마 수혜주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처음에 그 오바마 케어 해가지고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이제 가입하는 그런 개혁법이 있었는데 주로 내용을 보시면 헬스케어라든지 제약 정도가 수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롬니가 사실은 당선이 됐었으면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법을 좀 폐지하려는 입장이었거든요. 타격이 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가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헬스케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모두 아실 텐데 뭐 유비케어라든지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종목은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로 조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포트에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종목 중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에너지도 뭐 화석연료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셰일가스 관련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오바마의 이번에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셰일가스 개발에서 일자리를 한 60만 개 정도 창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뭐 신재생 에너지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가스공사라든지 BHI가 오바마가 당선됐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그 주가가 좀 강력하게 올라왔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쪽 수혜주는 계속될 전망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헬스케어랑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셰일가스 관련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셰일가스 쪽은 또 물가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부양시키려면 돈이 조금 싼 셰일가스 쪽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까지 감사한데요. 사실 원래 롬니가 되면은 금융 쪽의 규제를 좀 많이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오바마가 재선이 되면서 예. 이쪽은 계속 규제가 타이트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 금융법에 대해서 약간 강화하고 감독 기능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롬니는 조금 폐지해가지고 은행업종이라든지 여타 금융업종을 조금 원활하게 돌리자는 입장이었는데 그 오바마는 이걸 도드 프랭크법을 유지했습니다. 당분간은 사실 금융업 쪽은 모멘텀이 그럼 나오기 힘들다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 금융 쪽에서도 일단 막혀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좀 수축된 그런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법은 사실 금융 쪽으로는 이번에 대선 때문에 모멘텀을 오히려 잃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오바마 이모티콘을 보면은 지켜보고 있다. 그런 쪽이네요. 예, 금융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또 되면서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가 많다 하셨으니까요. 중국 변수 그리고 당장 오늘도 수급에 조금 꼬이게 했던 옵션 만기 변수 간단하게. 그렇죠. 네, 일단은 중국 당대회가 8일부터 14일까지가 있는데요.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번에 골자가 뭐냐면은 그 소비 회복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창 부총리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장보다는 사실 분배와 형평입니다. 민간 소비를 좀 많이 늘린다는 입장인데 특히 뭐 시설이라든지 교통 시스템, 뭐 의료, 고령화 산업, 홈쇼핑, 웹인형 음식 정도가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오리온이라든지 그 여타 뭐 주식 중에서 그 중국 내수주에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일유업도 지금 확실한 모멘텀이 있긴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데 중국 쪽은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되면은 이쪽에 내수 소비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 전망은요? 네, 옵션 만기는 사실은 11월 옵션 만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조용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10월 옵션 만기 이후에 사실은 순차익 잔고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매수나 특별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한 잔액이 3조 8,92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 10월 옵션 만기 이후에 변동된 금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조금 안정적인 옵션 만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환율인데 제가 볼 때는 환율이 더 떨어진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 환차익을 조금 내는 세력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자체에도 외국인들 베팅을 하기 때문에요. 원화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지금 환율에서 팔 것 같지 않다. 내일 옵션 만기 전망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아이고, 얘기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우리 전재호 과장님 계시죠? 네네. 예, 아유, 안 계신 줄 알고. 자,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했는데 역시 점진적이라는 형용사 붙이신 이유. 일단 불확실성은 많이 좀 걷어졌는데. 네네. 점진적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이우선 대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뭐 재정 절벽 이슈라는 가장 큰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 1960으로 잡아봤는데요. 1960까지는 좀 더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도 뭐 CCI나 오실레이터 지표를 봤을 때도 지금 상승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신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왔는데도 더 강할 것이다. 그래서 뭐 거래량 지표 같은 경우를 보면 OBV 지표 자체가 양호하게 나오는 게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좀 더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60선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하자. 그 부분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자.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미 대선이 오바마가 연임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지금 현 상태가 거의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거쳐졌다.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가 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그럴 때가 좀 더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뭐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상승 쪽으로 무게를 잡았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증시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연관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에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경제 지표도 점점 신뢰를 얻어가면서 경제 지표도 좀 더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3분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4분기의 이익 전망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주식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식 시장이나 외환 시장도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뭐 판단해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196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니까 좀 서서히 천천히 주식을 사보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호선 대리님이 조정시 매수라고 외치셨었는데 많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차트가 좋은 종목은 사도 된다. 오늘도 보면 신고가 종목들은 여전히 신고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매기가요, 이제 정확히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수 종목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 그리고 IT 관련주 종목들이 굉장히 호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이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매주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차트가 완벽한 우상향을 갖추고 있는 차트 미인주거든요. 이런 식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을 한번은 이제 오늘도 좀 뽑아봤는데요. 기존에 바꾸기보다는 계속 잘 나가는 업종이 앞으로도 좀 잘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바꾸진 않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계속 이제 업황 사이클이 회복되고 실적이 개선된다는 모습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요. UID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그 회사인데 LCD 생산 회사인데 역시 삼성전자와 같이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 종목으로 가져주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는 어떻게 보면은 차트 보신 분들은 지난주보다도 한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그런데도 6% 넘게. 예, 그런데도 이런 종목이 지금 계속 가는 장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미 반도체. 이 한미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일단은 재무 구조가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20%에 다다를 정도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고 실적도 점점 좋아집니다. 이번 3분기 추정치도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40% 가까이 증가하는 굉장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 미인주라도 같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끝인가요? 대우 인터내셔널도 종목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이게 지금 뭐 다 요새 뭐 미얀마 12년 만에 드디어 이제 아무래도 요거 하면은 그 가격 자체를 조금 많이 올리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롭게 생산이 시작돼서 이게 매출로 잡히면은 5만 원, 6만 원까지 한 단계 주가는 레벨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제 추천한 종목은 우전에는 한단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종목만큼은 이따가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잠시 후에 듣고요. 하나 분명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조정시 매수라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LG 디스플레이, UID, 한미반도체, 대우인터 우전의 한단을 일단 제쳐두고요. 이렇게까지 거의 신고가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소위 추격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네,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매수세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 개별 실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보다는 이제 조정이 살짝이라도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일단 절반이라도 바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증시는 약간 조정이 있으면은 매수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관심주들의 경우에는 너무 싸게 살려고 기다리진 마십시오. 자, 이어서 우리 전재우 과장님의 종목 고를 때 필요한 기준 얘기 들어보죠.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역시 네. 이제 비슷한 얘기시네요. 네,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오바마가 당선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 사실 받아들여지는 게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쳐진 것 외에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현 시황과 달라지는 점이 없다면 개별 모멘텀 쪽으로 계속 아직 중소형주의 흐름은 이어질 거다. 그런 판단에서 제가 이런 기준을 잡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선거를 치렀는데 이제 그리고 결과가 사실 같아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이 오바마가 대선에서 확실히 압승을 하거나 어떤 롬니가 이기거나 하는 그런 다른 변수들이 있었으면 시장이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초박빙 속에. 그렇죠. 너무 박빙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다. 어차피 또 상원과 하원의 구조 자체도 그대로 끝났기 때문에 네. 재정 절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현 시점에서 달라지는 건 별로 없다. 그러므로 개별 모멘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 리스트 가죠. 예.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 미래 나노텍이고요. 제가 뽑은 종목들은 전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로 뽑은 겁니다. 저도 물론 이호선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트 민주? 네, 차트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차트를 이제 계속 보는 거고요. 그냥 계속 가는 종목이 가는 그 시장은 계속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짐으로써 미래 나노텍도 LCD 또 터치 패널 쪽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이 KMW라는 종목이고요. 북미 이제 LT 투자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3년 3배 더 증가한다 이런 모멘텀이 있고요. 다음에 아로마 소프트는 이제 제트 부팅에 대한 이제 6초 만에 켜지는 그런 핸드폰에 대한 그런 개별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막 콘덴서는 제가 탐방을 갔다 왔는데요. 네. 3분기는 흑자 전환이 되고요. 4분기 또한 이미 수주를 다 받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실제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오늘도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시고 편안하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좀 특이하게 하나 골랐던 종목이 이제 동아원이라는 종목이고요. 좋아졌어요. 일주일 만에 많이. 네네. 예. 그 동아원이라는 종목이고요. 치매 뇌졸중을 예방하는 그런 밀가루를 개발하고 또 제분 사업 또한 이제 그 개인 고객들한테까지 팔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와인 생산까지 하게 되면서 개별 모멘텀이 쭉쭉쭉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추천할 종목은 이제 아모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그 종목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곧바로 얘기 들어보자면 이제 쭉 뽑아오셨는데 한 6개, 아모텍은 일부러 설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예. 네네. 아모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모텍은 그 세라믹 칩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네, 아모텍은 세라믹 칩을 만드는 회사고요. 안테나 부품 이제 사업 포션이 이제 20%에서 40%까지 증가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차트 자체도 우상향하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을 뿐더러 중국 휴대폰 시장이 내년에 지금 현재 시장보다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모텍이고요. 실질적으로 아모텍이 생산하는 블루투스 관련 안테나 쪽에서는 특별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네. 또 내년 매출이 아모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시가총액이 89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내년 매출이 2,200억에 영업이 22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트가 올랐다고 비싸다는 생각보다는요. 아직까지는 싸게 보시고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된다 해서
내일 뭐 매수가는 시초가 또 목표가는 10,000원 설정했고요. 손절가는 8,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지금 9,000원대이고요. 한 10월 후반쯤에 10,000원을 한 번 장중에 찍은 바 있는 아모텍 차트되고 실적되는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전은 한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설명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예.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네, 원래는 그 디지털 셋톱박스 업체였는데요. 최근에 예. 그 휴대폰 케이스 분야까지 진출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모멘텀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그 림이라든지 일본의 소니, 중국의 화웨이, 한국의 펜테긴, 큐리테 정도의 회사에 그 납품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이제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조금 더 이제 강력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49% 정도 상승할 것 같고 순이익은 무려 124% 정도 오른 309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액 같은 경우가 기존에 2009년에 주가가 굉장히 좋을 때랑 같이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10,000원 이상을 호가하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많이 최근에 올랐어도 5,700원입니다. 제가 지금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시면 사실 손이 이제 나가지 않은 종목인데 네. 주봉으로 보시면은 2009년에 실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10,000원 이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셔도 8,000원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 포트폴리오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대 주주가 사실은 그 아크피지디 코리아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조금 경영난이 어려운데 네. 2대 주주가 이제 주가를 지금 팔지는 않을 것 같고 회사가 커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블록딜 형식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가가 분명히 회사를 매도하기 전에는 주가를 한 번 더 올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회사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에 살까요? 시작하시는 거는 지금 오늘 5,700원에 끝났는데요. 제가 매수가는 5,600원 적었는데 물론 뭐 내일 시장가로 바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한 6,050원, 2차는 6,800원, 그리고 한 달 이상을 보신다면은 사실은 7,5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수세 굉장히 활발해서 매매도 뭐 기존에 거의 없던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종목 화인텍도 AS 들어보고 싶어요. 와, 셰일가스 관련해서 축하드립니다. 목표가 같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랑 어제 오늘 해서 사실은 조금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생겼는데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매도를 하지 못하셨더라면 오히려 조금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기존 셰일가스 관련 주주들이 앞으로는 호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거래도 네. 전혀 줄지 않았고요. 충분히 추가 매수하셔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내일 이렇게 하래요.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두 분 전문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